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영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입니다. 민선 6기 집행부와 제9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전반기 때 미처 살피지 못했던 도민들의 불편을 더욱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희망을 이뤄드리기 위해 집행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고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온갖 사회적, 경제적 지표들은 우리들의 어깨를 무섭게 내려치고 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현재는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과 OECD 평균 2배가 넘는 노인 빈곤율, 그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 소득 불평등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아주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문제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경기도의회는 대화 소통을 통한 초당적 인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새누리당은 민심의 준원함을 되새기고 도민을 위한 생활정치, 약자를 위한 희망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의 몸서리 쳐질 때가 많습니다. 포천시에서는 육살난 입양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가 구속되었고, 강남역에서는 여성을 향한 묻지마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19살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구의역 지하철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바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무항사 아니면 무항심이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선 사건, 사고들을 단순히 개인의 분노 조절 장애나 실수 따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경기도 의회가 먼저 나서서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도민들의 경제 생활이 나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자연스레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결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당의 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첫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질적 지정 분권을 이루겠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톨플러는 지방 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이며 지방 분권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도시화 속에서 진정한 지방 분권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연지 20년이 넘어서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아직도 정부에 예속된 미성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간에 대한민국은 중앙자치국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재정과 사무가 20%인 점을 빗댄 이할자치라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에 지난 7월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상생과
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경기도의회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 보좌관제 도입, 기준 인건비 제도의 조성 등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방문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적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분권형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도민들과 가까운 지방정부, 더 가까운 지방의회의 구의원이야말로 도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을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도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보태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1기 연정을 보완하여 2기 연정은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경기 연정이 어느덧 제2기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기 연정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정치 안정화라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1기 연정의 문제점으로 연정의 상징인 연정 부지사의 권한 문제와 추상적인 1기 연정 정책 합의문의 구체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각제라는 최적의 조건과 반세기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책된 독일의 연정과 달리 대통령제 하에서 고작 2년간 시행한 경기 연정이 아무런 문제점 없이 단숨에 성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혁파하면 됩니다. 수십 일간 밤샘을 거듭하며 고민과 토론 끝에 완성된 제2기 연정 합의문은 1기 연정을 보완하여 연정 부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였고 양당의 가치를 모두 반영한 288개의 정책과 사업들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 연정이 그 체계를 완성하고 어느새 국가적 대서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경기 연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 이것이 연정의 정신입니다. 경기도의회 각 당이 모두 같을 것입니다. 오직 도민을 위한 협력의 정치, 상생의 정치인 경기 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꾸준한 대화 협력으로 제2기 연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으로 준비된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로 도민을 위한 본인의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도민의 민생 현안과 관련된 정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기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인 쟁점에 몰입되어 정쟁을 하는 동안 도 집행부가 시급히 집행해야 할 민생 현안 처리가 늦어졌으며 이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해 도의회 집권여당과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후반기 새누리당이 전반기에 비해 조직 구성면에서 달라진 점은 바로 유명무실했던 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을 위해 구 구성원부로부터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조직하였으며 최근에는 정책 보좌 인력까지
증언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정책위원회를 통해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당의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지사와 부지사 및 실국장들과의 장기적인 당정 협의를 정책위원회에서 능동적,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민생 도의의 효율적인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2016년도 제9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역점적으로 지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행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청년 공식 실업률의 4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이슈 및 미래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의 인간을 대신해 판단하고 실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경고합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나 직업의 40% 이상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수많은 악영향은 물론 패스트 팔로우라는 이름으로 빠른 추격자의 전략을 고수하는 국내 기업들을 더욱 빠른 속도로 추경하는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까지 가세하여 한국 경제는 대내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온다고 웅크리고 있기만 한다면 기회가 와도 잡을 손이 없을 것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추대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주도해야만 합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히 실행이 옮겨야 합니다. 민선 6기 경기도는 이미 벤처센터 조성과 일자리 재단 설립 및 생활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위한 정책들을 통해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정책들만으로는 패스트 팔로워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의 편역을 주려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개척자를 배척하는 법과 제도, 관행을 비롯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보유한 토지, 데이터, 행정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경제 약자와 공유하는 개념인 경기도 주식회사의 설립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공유적 시장 경제를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창조적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경제 약자를 배려한 공유적 시장 경제 체제를 완성한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문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경기도의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어두운 단면인 계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책임지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생활을 빌어간에 자살한 세 자매 사건과 노인 학대 사건,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문제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0년 더 나은 삶의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전체 38개국 중 28위로 2012년 24위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건강 등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것들에서 그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며 국민소득 3만 불을 복제해둔 대한민국이지만 양극화 지수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고도 성장의 어두운 단면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반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의 경제로 세계를 감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분배의 경제로 다시 한번 세계를 감동시킬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포퓰리즘식 복수가 아닌 경기도에 책임지는 복지정책이 반드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올해 복지예산 규모는 무려 도 전체 예산의 15.5%인 3조 636억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주거, 노인, 육아를 위한 복지 혜택 확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도의 의지를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정치인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복지구조 개혁과 미래 복지 비전을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 등의 요구를 통해 복지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책임져야 할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복지 효율은 극대화하는 책임지는 복지 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복지 논쟁을 우리 미래 모습을 그리는 진정성 있는 담론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도민에 대한 지방위원회 책무가 바로 복지라는 소명의식으로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5년 지역 안전지수에서 17개 시도를 모두 제치고 경기도가 가장 안전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 아쉽게도 경기도는 자연재해와 범죄 분야에서 3등급에 머무르고 1등급을 차지한 다른 분야들도 도내 31개 시군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도내 강력범죄 소식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사고, 끔찍한 어린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도민의 안전한 삶을 책임져야 할 도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들은 단 하나의 위험 요소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최근 벌어진 대규모 사건들의 원인에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5글자가 꼭 들어 있습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 사고와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안전시설 미비, 무자격자의 작업, 안전관리자 부재 등 안전에 둔감한 의뢰의 실태를 고스란히 반영한 사례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필립 메신저는 의심하는 것이 확신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안전에 둔감한 우리 사회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좋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가장 먼저 지켜주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세계적 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선진 안전 시스템 구현을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안전사회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도와 합심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허나 도와 의회의 그 어떤 노력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병을 일소하는 것입니다. 사고 처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도민과 함께하는 사고예방 프로그램 발굴 지원에 힘쓰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불감증 교육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도민만을 위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누리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넷째, 문화 상상력이 풍부한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 과제 해결이 선봉에 경기도가 나설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 국민 개개인의 상생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상품 수출이 $100 증가하면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의 수출은 $395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산업 측면, 경제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자국민의 정신을 살찌우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사회통합과 갈등치유,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문화향후 기회를 늘려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다양한 장르의 순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 융성을 통한 창조경제, 국민행복 실현을 3대 국가경영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문화 기반 시설의 확충과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개발, 국내 문화관광 시장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융성 정책 기조에 맞춰 경기도도 도민의 문화예술 향후기회를 높이고 문화 약자를 배려하는 모두가 행복한 문화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중국은 국내 정상급 콘텐츠 제작자, 기획자들을 평균 4, 5배 이상의 높은 연봉으로 스카웃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 위협에 대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공연 등 한류 문화 콘텐츠의 직접적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문화가 가진 힘을 잘 알고 한류의 확장을 막기 위한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류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빠르게 소모되고 모방 가능한 현재의 콘텐츠들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문화 콘텐츠로 바꿔야 합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양적인 목표뿐이 아니라 창의력 있는 문화교육 환경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명실상부한 문화 광굴의 탈바꿈을 이루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을 적극 지원해 세계 속의 경기문화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문화로 인해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튼튼하게 뿌리내린 강력한 농업, 새누리당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스위스, 덴마크 등 선진국은 모두가 잘하는 초인류 농업 국가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업이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이 사람의 생명인 식량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이 될 것이며 그때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더라도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무슨 배짱인지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면서 선진국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고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 분야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현실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국가산업 건물의 1층에 해당하는 농업이 흔들린다면
2층, 3층에 해당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IT 산업은 물론 다가오는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의 안정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학들은 농업의 발전 없이는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농업 발달 수준은 한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농가를 살리고 농민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식량 전쟁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농촌에 애착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 지역 의원들이 많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농촌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경기도 농촌을 살리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후반기에도 농촌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보다 실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새누리당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방의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심의 활동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그리고 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도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조사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정 기능은 바로 매해 예산안을 세세히 살펴보고 엄격하게 심의 확정지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민을 위해 훌륭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세워도 결국 모든 법과 정책,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경기도 곳곳을 살피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도의회는 엄격한 시위로 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항상 잊지 않고 다가오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에 성실하고 철저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라도 출생에서 노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사업에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출산 장려 지원과 경기도형 보육정책 지원을 시작으로 대입 등록금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 그리고 결혼 이후 주거복지와 노인복지 사업 예산 편성에 치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지방 의원으로서의 가장 큰 책무인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낭여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 경기도와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는 꿈과 희망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이 가득해야 하며 우리 도의원들과 공직자들은 이러한 도민들의 염원에 실천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청년은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중장년층은 노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 노보시 시대에도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신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안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회는 공평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도민들의 당연한 연민합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당연한 믿음과 기대에 실천으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책무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 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기도는 당면 현안에만 몰두하지 말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 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의사당이 꺼지지 않는 불빛이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불씨가 되길 기대하며 그 선대에는 항상 저와 저희 새누리당이 함께 할 것을 1300만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